저는 반려동물이 없습니다. 고양이 나만 없어, 강아지 나만 없어. 그렇지만 저는 반려 비전이 있습니다. 가자. 반갑습니다. 만능여키입니다. 오늘 사용해볼 제품은 제 반려 비전입니다. 이거 뭐 실제로 따라오는 건 아니고 편집으로 따라오게 한 겁니다. 이 스탠드 아래에 바퀴가 달려있거든요. 이번에 LG에서 출시한 제품 광고 보셨나요? 스탠바이미 노래와 함께 스탠바이미가 출시되었죠. 어떤 제품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반려 비전을 입양해도 될지 제가 일주일 넘게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이 광고 영상을 보면 TV 화면을 가로 또는 세로로 돌려서 사용 가능하고 봉을 잡고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심지어 무선이고 충전식입니다. 새로운 폼팩터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제품은 왜 안 나오나 생각했는데 역시 가전은 LG인가요?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공식 출하가 109만 원이고 예약 판매 300대가 1시간 만에 모두 품절되었습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약간 인싸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저희 집에 진짜 필요한 제품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저와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공간이 첫 번째 방이고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공간입니다. 이 스탠바이미를 제 앞에다가 세워놓고 카메라랑 HDMI 선을 연결하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화면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정말 필요한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높이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탠바이미 제품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거실로 끌고 나가보죠. Darling, stand by me, stand by me. 거실에는 약간 캠핑 감성으로 인테리어를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캠핑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죠. 자, 스탠바이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높이를 낮춰볼게요. 그러면 이 높이가 딱 제 눈높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딱 좋아요. 요즘 코시국 때문에 밖에 안 나가잖아요. 여기가 바로 피서지입니다. 플스나 엑스박스 연결한 뒤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즐기면 이것만한 게 없죠. 자, 그리고 거실에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거실 가운데에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살 빼려고 닌텐도 스위치를 구입했습니다. 링피트 어드벤처를 하려면 큰 화면이랑 연결하면 훨씬 좋거든요. 지금 현재 후면에 HDMI 선이랑 연결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화면이 바로 나오죠. 닌텐도 킨 김에 잠깐 운동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눕거나 앉아서 요가 스트레칭 한다면 이 화면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틸트 꺾어주면은 누워서 봤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TV 화면이 높이 있으면 쳐다보고 했을 때 목이 아프단 말이죠. 자, 또 어디서 활용하느냐? 아일랜드 식탁에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앞에 스탠바이미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동시켜 볼게요. 가자. 네,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바로 맞은편에 스탠바이미를 두니까 여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영상 보기 딱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리하면서도 영상을 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다시 이 스탠바이미를 거실로 이동시킵니다. 요리할 때 아일랜드 식탁 위에 도마를 올려놓고 요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딱 보면서 요리하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화장실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 앞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감상하면서 볼일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뭔가 샤워하면서 노래를 틀고 싶거나 또 새로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화면을 돌리면 됩니다. 자, 화장실 앞에서 침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머리를 말린다거나 화장을 하거나 뭐 선크림 바를 때 여기 화장대 옆에다가 세워놓고 활용하면 되겠죠. 자, 이제 대망의 침실입니다. 하이라이트죠. 침대에 누워서 태블릿을 보고 싶더라고요. 스탠바이미는 좌우로 돌릴 수 있고요. 상하 각도 조절 가능하고 높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대에서 쓰기 정말 좋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제가 누웠다고 생각하고 배치를 시켜볼게요. 눕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쯤 위치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서 시청하면 좋고 발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죠. 높이 올려서 살짝 각도를 틀어준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벽 쪽에 기댈 수도 있겠죠. 진짜 진지하게 너무 좋습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집 환경에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거실로 나가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죠. 저희 집에 또 야외 테라스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갖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휴대폰이랑 미러링도 되고요. 세로 화면으로 바꿔서 영상통화나 틱톡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세로 컨텐츠 감상하기 좋습니다. I'm on the next level.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세로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넘기면서 보면 좋고 확대도 되고요. 이렇게 터치가 자유롭다는 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폼팩터 스탠바이미. 제가 일주일 동안 타이트하게 사용하면서 느낀 스탠바이미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그냥 일단 세워놓기만 해도 예뻐요. 화면을 좌우로 돌릴 수 있고요. 틸팅도 되는데요. 이렇게 상단으로 25도 틸팅, 하단으로 25도 틸팅이 됩니다. 상하 높이 조절이 되는데요. 모니터 상단 기준으로 했을 때 지면으로부터 106cm, 126cm까지 조절이 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90도로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360도로 돌아가진 않아요. 화면 베젤은 1cm 정도 되는데 막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니지만 흰색 테두리로 일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깔끔해 보입니다. 후면 소재는 패브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과 잘 어울리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왼쪽 하단에는 볼륨 조절 전원 버튼이 있고요. 우측 하단에는 NFC 마크가 있습니다. 네, 가운데는 스탠드와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고 가운데 동그랗게 이렇게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뭔가 고무 재질 같은 게 있거든요. 요거를 딱 열어보면은 USB 타입 A 포트랑 HDMI 포트가 있습니다. 기둥 상단에 보시면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데 요걸 잡고 이동하면 안 된다고 배송 기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요 윗부분을 잡고 이동하다 보면은 부서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을 잡고 이동을 해야겠습니다. 네, 무게는 17.5kg이라서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네, 대신에 바퀴가 있기 때문에 높은 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궁금해서 하단부에 바퀴도 제가 봤습니다. 무빙 휠이 있는데 총 5개의 휠이 있고요. 바퀴는 단단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 잘 돌아갑니다. 가운데 부분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공간 같죠? 그래서 열어봤습니다. 십자 드라이버는 아니고 별 모양인 T10 나사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LG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 용량은 5000mAh였습니다. 배터리를 하단부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3년 정도 사용 후에 배터리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배터리 교체 AS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충전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충전은 110W로 충전이 됩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모던하고 깔끔한 그 자체입니다. 네, 그래서 인테리어로 사용하기에 그냥 세워놓아도 손색이 없죠. 디스플레이는 27인치의 Full HD LED 디스플레이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와 4K 디스플레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용해보니까 이동성, 활용성에 더 특화된 제품 같아요. 실제로 넷플릭스, 유튜브를 감상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아쉽지 않은 화질이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실까요? 갖다 주고 머리 솜씨도 해줬다고 합니다. 무슨 생신인 거 알고는 있었습니까? 준희 씨한테 김치 받았다는 자원봉사자 신원 좀 한 걸 확인해봐. 철원에 있을 때 갔잖아. 불쌍하지도 않아. 이제 컵밖에서 맨날 졸자. 토요일 일요일도 막 굴려요. 그렇게 죽으라고 시키고서는 월급 얼마 주는지 아세요? 27인치 화면 크기가 좀 부족하고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화면이 크면 이동하면서 활용하기에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의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스탠바이미 제품이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면 사이즈도 다양하게 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2인치 화면이라면 더 커서 좋을 것 같긴 해요. 터치 디스플레이인데 스마트폰처럼 이 제스처 기능이 정말 좋습니다. 하단에서 위로 올리면 홈 버튼으로 가고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면 이전, 우측에서 왼쪽으로 하면 작은 리모컨이 생기고요.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내리면 화면 밝기 그리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전용 리모컨이 있습니다. 길이는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건전지는 AA 건전지 2개가 들어갑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넷플릭스 버튼이 있어서 좋습니다. 우측에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버튼이 있습니다. 자, 배터리 사용 시간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내장 배터리고 최대 3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설정해보시면 에코 절전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끈 상태로 볼륨 20, 화면 밝기 100%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연속해서 틀었는데 약 2시간 30분을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코 절전 기능을 켠 상태에서 똑같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연속 재생을 했는데 3시간 37분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에코 절전 기능을 온, 오프 했을 때 사용시간 차이가 꽤 있었습니다. 에코 절전 기능을 켰을 때 화면 밝기가 조금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체감이 잘 되지 않아서 에코 절전 기능을 켜놓고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밤에 제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화면 밝기 70%, 볼륨을 15로 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무브 투 헤븐 연속 재생을 했는데 무려 4시간 10분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 50분짜리 에피소드인데 5편 이상을 봤기 때문에 설정만 조금씩 바꾼다면 배터리 사용을 3시간보다는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륨 20으로 설정해도 1m 거리에서 음악을 틀면 70dB 내외를 보여주어서 굳이 볼륨을 크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말할 때의 데시벨은 50에서 60dB 사이를 보여주었습니다. 60 정도면 보통 회화 정도이고 70dB이면 시끄러운 사무실 정도이기 때문에 볼륨을 20 내외로 해도 꽤 들을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에 전원 버튼으로 스탠바이미를 끈 상태에서는 배터리가 닳는지 궁금하더라고요. 1시간이 지난 뒤에 배터리를 체크했더니 똑같이 98%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끄면 배터리는 닳지 않습니다. 충전하는 시간도 테스트해봤습니다. 0%에서 80% 충전하는데 약 2시간 20분이 소요되었고요. 90%까지는 2시간 45분, 100% 충전까지는 3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들도 90%에서 100%까지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죠. 10분 단위로 충전이 얼마나 되는지 기록해 봤습니다. 90%까지 충전은 보통 10분에 5%에서 6% 정도씩 충전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전기를 꽂고 시청을 하신다면 영상이 꺼지지 않고 계속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계속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 요리할 때 잠깐씩 영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 잠깐 충전을 해놓으면 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완전 방전, 완충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20%에서 80% 사이에 충전하면서 사용하면 배터리 수명을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기차, 노트북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는 방법 2080 기억하세요. 충전하려면 손으로 직접 여기 하단부에 코드로 꽂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2세대가 출시하게 되면 무선 충전 도크 같은 걸 만들어서 자석으로 착 달라붙게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크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휴대폰을 집게로 찝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를 켜서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회의, 촬영 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4군데 부착 포인트가 있습니다. 좌우측 그리고 상단에 2곳입니다. 정면에서 본다면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세로로 거치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활용하거나 라이브 방송도 가능하고요. 영상 통화를 하면 상대방의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 요즘같이 지인들 얼굴을 자주 못 볼 때 큰 화면으로 영상 통화를 하면 정말 실감나게 통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설명드릴 거는 스피커 10W 스테레오 스피커고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이랑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탠바이미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 스마트폰처럼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어렵지 않고요. 웹 OS 6.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OTT 앱들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구독 중인 서비스는 바로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앱들도 설치할 수 있고요. LG 채널이 있는데 지상파 방송은 지원하지 않고 144개의 채널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주 사용하는 페이지, 유튜브 채널들을 이렇게 바로가기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띵큐 홈보드로 LG 제품들이 있으면 IoT 연결을 해서 이 스탠바이미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이뷰 테마 설정이 가능한데요. 기본 설정, 아날로그 시계, 디지털 시계, 날씨, 그리고 내 사진도 설정해서 이렇게 액자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휴대폰과 간편하게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는데요. 뒤쪽에 NFC 요 표시에다가 휴대폰을 갖다 대면 몇 가지 설정만 하면 이렇게 화면 공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로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세로로 하는 게 더 편하겠죠. 화면이 이렇게 공유되는데 놀라웠던 거는 화면만 공유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터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행도 당연히 되고요. 대박이죠.
리모컨도 직접 컨트롤할 수 있고 생각보다 연동이 잘 돼서 좋았습니다. 진짜 뭔가 큰 태블릿을 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아이폰 iOS는 연동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폰에서 싱큐 앱을 활용하면 아이폰으로 리모컨처럼 활용할 수 있고요. 아이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음악 등은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잘 나오죠? 아이폰에서 또 레플리카라는 무료 어플이 있거든요. 이거를 연결을 하면 미러링이 되긴 되는데 좀 많이 느리고요. 이렇게 가로 화면 말고 세로 화면을 했을 때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작게 나옵니다. 이게 확대가 돼야 되는데 요 기능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용해보니까 이 웹 OS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이폰과 미러링할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과 아쉬운 점도 당연히 있겠죠.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은 용이합니다. 카페트를 넘나들 때 이 정도 높이는 이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선이 있을 때는 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대신에 기둥을 잡고 살짝만 움직여주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그 방문 틀이 있다면 살짝 들어서 넘겨야 될 것 같은데 무게가 17.5kg이라서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걸 혹시 야외나 캠핑장에 들고 가져간다? 야외에서 끌고 다니기 힘듭니다. 밑에 기스 다 날 거고요. 집에서만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뒤쪽에 보시면은 HDMI 포트랑 USB 포트가 각각 하나씩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제품이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졌는데 가운데 이렇게 선을 연결하니까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하단부에 충전하는 이 포트 옆에 위치시켰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럼 주렁주렁 이렇게 선이 보이지 않을 텐데요. 요거는 아쉽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거, 조금 욕심낸다면 지금 이제 Full HD 해상도인데 QHD까지 지원되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4K까지 지원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4K를 사용하면 배터리가 더 빨리 닳긴 하겠죠. 배터리 사용 시간도 한두 시간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화면 크기도 27이나 32인치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출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LG에서 새롭게 출시한 스탠바이미,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이동성과 활용성 굉장히 뛰어났고요. 리뷰를 하면서 저한테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영상 컨텐츠 소비가 늘어나는 요즘 시기에 정말 필요하고 영리한 제품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LG 스마트폰 출시는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LG전자의 이런 색다르고 신박한 아이템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만능혁이었습니다. 아듀!